이렇게 기호를 쓰느냐?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하잖아. 말이 안 통하는데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입증을 하는 것도 포함되니까 기호를 이용해서 논증을 하게 되면 굳이 뭐 영어라든가 한국어라든가 이런 걸 쓰지 않아도 잘 통할 것이다. 그러면 보편적인 언어를 써서 이 과학, 저 과학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라이프니츠가 한 17세기 정도의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게 중간에 약간은 좀 덜 빛을 보다가 컴퓨터가 확실하게 나타나면서 0과 1을 쓰는 디지털로 가면서 이게 드디어 잘 활용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23번 볼게요. 어제 설명은 다 했으니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천천히 한번 해볼까? 일상적인 언어로 추리 내용을 표현하면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보니까 이게 이쯤에 여기 제일 밑에 있잖아. 친숙한 일상 언어로 추리의 내용을 표현하면 이해하기는 쉽다예요. 1번이 되게 의미가 좋은 게 일상적인 말로 하면 이해하기는 쉽다. 이거 보조사잖아. 원래는 주격조사니까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가야 되잖아. 근데 이해하기는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한 조건 붙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은 좋은 건데 이해하기는 쉽지만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여기에 그대로 과정이 복잡해서 잘못된 추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오류 발생 가능성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요, 기계어라고 하는 거 아니면 기호 논리라고 하는 거는 이해하기는 오히려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야. 어려울 수 있지만 기호를 쓰면 혹은 기계어를 쓰게 되면 오류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해는 어렵지만 틀리진 않을 거야. 근데 우리가 쓰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쓰는 이 한국어 같은 이 일상 언어는 이해하기 쉽지만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맞죠? 자, 2번. 연역 논증에서 전제가 거짓이라면 결론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우리 앞쪽에 있었잖아요. 요쯤에 여기 첫 단락에 있습니다. 연역 논증은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에 참일 가능성이 있다. 참이 보장된다. 그러면 거짓이라면 무조건 거짓은 아닌데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죠. 둘 중에 하나. 그치? 3번 라이프니츠의 기호 논리학은 컴퓨터 정보 처리 과정에 응용되고 있다. 이거는 마지막 단락에 있었습니다. 4번이요. 라이프니츠는 일상 언어를 사용하면 논리 과정이 차이가 생길 것을 우려하였다. 이거 좀 볼게요. 4번이 답이잖아요. 일상 언어를 사용하면 그 다음에 논리 과정에 논리 추론 과정이라고 합시다. 정확히 차이가 생길 것이다 라고 우려를 했대요. 그러면 지금 1번을 왜 따로 썼냐면 1번하고 4번이 연결이 되는 거 아니냐? 일상 언어로 하면 이해하기는 쉽지만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잘못된 쪽으로 오류를, 그러니까 논증을 펼칠 수 있으니까. 반대로 기계어를 쓰면, 기호를 쓰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오류 발생 가능성은 적죠. 그럼 봐봐요. 일상 언어를 사용하면 이거는 똑같아요. 과정의 차이가 생기는 게 아니라 과정은 동일한 겁니다. 과정은 동일한데 우리가 이거를 잘못 적용하는 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 뿐이지 과정 자체는 차이가 없어요. 일상 언어와 기호 논리학은 동일하다. 논리 추론 과정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1번, 4번을 잘 보면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것도 확인이 되면 좋겠지. 라이프니츠는 일상 언어가 명제 진리값을 판단하는데 불편하다고 보았다. 불편. 관계 있죠? 그러니까 이 1번 선택지가 사실은 모든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번에서 4번으로 이해를 도울 수도 있고 1번에서 5번으로 이해를 도울 수도 있고 답은 4번이에요. 자, 24번 이거 좀 잘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접근을 하면 돼요. 보세요. 장미는 직장인이고 주부이다. 그 다음에 정호는 축구 선수이거나 야구 선수이다. 이게 지금 일상 언어죠? 한국어잖아요? 일상 언어입니다. 일상 언어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기호로 한번 바꿔보자고. 어떻게 바꾸면 돼요? 장미는 직장인이고, 이고니까 이거는 and잖아요. and면 점을 찍읍시다. 주부이다. 이거 또 하나의 명제가 될 거야. 정호는 축구 선수이거나 야구 선수이다. 그러면 이제 밑에를 보세요. 우리 옆집에 사는 장미입니다. 장미는 B 회사의 스포츠 담당 기자로 일하면서, 스포츠 담당 기자죠. 스포츠 담당 기자니까 어떻게 돼요? 직장인이 맞죠? 그래서 1이에요. 정호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다. 약속한 겁니다. 아직 결혼한 거 아니야. 약속이죠? 그건 주부 아니지? 거짓이에요. 그 다음에 정호는 프로야구 C팀의 외야수로 활동하고 있다. 야구팀의 외야수니까 야구 선수가 맞고요. 축구 선수는 아니죠. 근데 그럼 봐봐요. 이게 참과 거짓인데 이거로 결합하잖아. 헷갈리면요. 니네 여기를 봐. 여기 이거 몇 번이에요? 이거 6번이지. 6번 1 곱하기 0. 그쵸? 이거는 0이에요. 0이란 이야기는 거짓. 이거 6번입니다. 8가지 논리 유형 중에 6번이에요. 그 다음에 0 더하기 1은 왼쪽에도 봤더니 0 더하기 1은 3번 유형이에요. 그리고 이고니까 참이야. 끝. 그러면 되죠? 몇 번이에요? 3번. 가하고 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고 되게 복잡해 보이는 문제 형태이지만 요 이고와 요 이거나를 잘 찾고, 그 다음에 각각에 해당하는 거를 참과 거짓으로 판별을 해두면 모든 게 끝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 왼쪽에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찾아서 써 넣으면 끝이에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만약에 틀렸다면 이게 헷갈릴 겁니다. 결혼을 약속했잖아요. 하지만 아직 결혼을 한 건 아니지. 주부라고 하는 명제는 뭐예요? 결혼을 하고, 결혼할 여자, 집에서 집안일 하는. 근데 남자도 결혼하고 집안일 할 땐 주부라고 아비부자를 쓰면 되나? 집안일 개념이고요. 여기에 포함된 건 결혼이잖아요. 근데 아직 장미는 결혼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야. 결혼을 약속한 거다. 니네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3번,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25번은 어제 했고요. 자, 26번 볼게요. 인문 지문에서 마지막 문제 26번, 그리고 26번은 니은에 생략된 전제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게 지금 연역 논증에 관한 문제이고 전제를 물어보니까 한번 잘 해보도록 합시다. 니은 먼저 써놓고 볼게요. 니은, 기계어는 라이프니츠의 보편적 과학 언어 구상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렇게 씁시다. 이게 니은이고요. 문제는 뭐예요? 니은에 생략된 전제잖아. 자, 생략된 전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바탕으로 이거를 끌어내야 돼요. 그 어떤 걸 찾는 게 26번 문제가 되겠고요. 전제라고 하면 뒷받침이거나 근거가 돼야 하는 겁니다. 기계어는 라이프니츠 보편적 과학 언어 구상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기계어는 요거 간단하게 줄이는 거야. 이거에 이렇게 할까요? 이거에서 비롯되었다. 줄이면 요 얘기죠. 기계어는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이건 이 얘기야. 그러니까 요 얘기의 바탕에 깔려있는 전제가 뭐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것도 결론이고요. 이것도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봐봐. 처음에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이프니츠는 보편적 과학 언어를 구상하였다. 이게 본문에 나왔죠? 이게 본문에 나왔지? 본문에 나왔던 근거 중에 하나야. 라이프니츠는 보편적인 과학 언어를 구상하였다. 그리고 이 보편적인 과학 언어라고 하는 건 뭐죠? 이 보편적인 과학 언어라고 하는 건 전 세계 과학자들이 공용어를 쓴다. 그게 보편적인 과학 언어잖아요. 이게 보편적인 과학 언어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두 개를 바탕으로 여기를 나타내고 싶으면 일단 핵심 단어는 뭐냐? 다 들어가 있는데 요건 안 나왔잖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계어는 어쩌고 저쩌고가 나와야 돼요. 기계어는 이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거든. 라이프니츠는 보편적인 과학 언어를 구상하였다. 근데 보편적인 과학 언어란 뭐냐?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함께 쓰는 공용어이다. 기계어는 모두가 함께 쓴다. 그러면 이제 요거랑 요거를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기계어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공용으로 함께 쓰는 기계어는 여기서 비롯되었다 라가 되겠죠? 그러면 선택지에서 뭘 찾으면 되냐면 이걸 찾든 이걸 찾든 이걸 찾으면 되는데 이 개념은 본문에 있고요. 기계어는 전 세계 모두가 쓴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진 않죠. 그쵸? 비슷한 얘기는 나와요. 기계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있잖아. 컴퓨터 정보 처리 과정의 논리 회로는 라이브 수학적인 표현을 응용한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계어를 사용하는데 자, 컴퓨터는 기계어를 사용하는데 에서 끝났단 말이야. 근데 기계어는 도대체 누가 쓰는 거야? 왜 갑자기 보편적인 과언어 얘기 나오는 거야? 생각해 봤더니 컴퓨터가 쓰는 기계어는 전 세계 공통으로 쓰는 것이다. 요런 얘기가 들어가야 한다고. 그래서 26번에서 빠진 거는 요 얘기랑 가장 가까운 건 몇 번이에요?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근접한 건 4번이죠. 그러니까 요거 기계어는 어쩌고 어쩌고 들어가야 되고 함께 어쩌고 어쩌고 이런 얘기 들어가야 돼요. 요 두 개의 내용이 들어가면 그게 생략된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더니 1번, 2번, 3번, 5번은 없죠. 그리고 널리 퍼졌다 개념은 5번이지만 5번에다 함께 쓴다 얘기는 없잖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4번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야. 이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기계어라고 하는 건 컴퓨터가 쓰는 말이고 그거는 모든 컴퓨터를 우리가 쓰고 있고 그럼 다 같이 쓰는 거고 이게 머릿속에 너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드러내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전제 문제는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걸 풀어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 봐봐요. 3 곱하기 7은 21이잖아. 그럼 여기에 깔려있는 전제는 뭐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치? 당연한 거를 끄집어내는 게 전제란 말이죠. 3 곱하기 7은 뭐예요? 3을 7번 더했다. 그런 개념이잖아. 그치? 몇 번을 곱했다는 얘기는 이거를 더한 거랑 같다.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더하거나 아니면 구구단으로 곱하면 되잖아. 당연한 걸 끌어내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4번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인문, 블랙라벨 인문 여기까지 지문 꽤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